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회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리빙스톤입니다. 제가 이 설립한 지가 1979년도에 설립했는데요. 그때 베드로 전서를 제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다 보니까 2장 4절에 가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고요. 산돌이라는 말이 어찌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렸는지, 야, 산돌이 뭐지? 하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산돌이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그 두 가지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우선 제가 자란 고향이요, 여러분들 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여러분, 안동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 양반 동네입니다. 양반 동네. 그 양반 동네, 옛날에 양반 동네에서 제일 큰 가치는, 최고 가치는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조상 제사.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암흑의 시대에서, 암흑의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지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 제가 아들 둘, 딸 둘입니다만 아들 둘이가 목사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지요. 우리 고향과 어릴 때는 목사님은 아주 귀한 분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 귀한 분이고요. 이런데 공무원들이 귀하게 봤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천하게 보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과거는 아주 짧게만 배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동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거리죠. 그리고 사업을 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할 적에요, 야, 이거 사업을 뭘 가지고 사업을 하지 하다가 생각했는데, 우연히도 제가 아는 친구 장로님, 그 장로님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일본하고 무역을 해라. 근데 일본에서 무역을 하는데 찾다가 특수 페인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가 요즘은 친환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에코란 말도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을 지금은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 전혀 모르는 이 아크릴 도료, 탄성 도료를 시작해서 제가 사업을 했는데,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하는 현장을 제가 가보면은 그 현장이 마치, 여러분 페인트 하는 현장 가봤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인상이요, 마스크 물론 썼지만 인상이 막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인상이.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장충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천연 페인트를 알게 되고, 제가 독일의 천연 페인트의 아시아 총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판매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독일 가서 느낀 것이요,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환경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1990년 초인데 70년대부터 독일은 환경 문제가 최고의 그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회사 그 사장부터 제가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닥터 피셔라고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환경학자입니다. 그분은 예수 천당,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거 복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지구가 지금 제가 그때 가면 40년 전인데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보다 지구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면은 모든 생명체가 지구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심각한 얘기를 듣고요. 제가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묵상하다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제가 막 깨지기 시작했어요. 막 깨지는데 내가 엄청난 회개와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갖 정성을 들여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했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당한다만 여기에만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했구나.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거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평소에 어디 가면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가장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즐겨 쓰신 단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즐겨 쓰신 용어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는 몇 번 나옵니까? 6번 하다 마지막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거기서 내가 막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선교단체, 저는 그 선교관을 역삼동에서 14년 운영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모임에 가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혹은 뭐 수백 명 혹은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를 방문하신다면은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고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 선교사님들과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교회 됐습니다만은 농촌 목회자에 대한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한테 여기 방문했어요. 만약에 방문하셨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들리겠죠. 다 들리겠지만은 이것은 제가 주관적인 얘기니까 이건 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문제니까 목사님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면은 야들아, 내가 만드는 공기가 이거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거 공기가 내가 숨 못 쉬겠다 이거 숨 못 쉬겠어 이런 말씀 하실 것같아요. 그리고 숨을 못 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또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자고 싶은데 물을 마셔보니까 이 물은 좋습니다만은 야, 왜 내가 처음에 만들 때 물은 이 물이 아닌데 이렇게 오염이 되었어. 산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들에 나는 새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작품 이 많은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면은 망가진 이 지구 환경 이걸 훼손된 것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거 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이건 뭐 분야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다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때 독일 가서 그 환경에 대한 깊은 그 제품에 대한 것을 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핵심 단어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느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것만 잘 들으면 오늘 정말 귀한 걸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막 알고 계시겠죠? 지금 지구 환경이 이렇게 오염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복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개발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고 난개발을 하고요. 욕심에 대한 개발을 하고 정욕에 의한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뭘 사용했습니까? 화석 연료, 석유와 석탄을 적당한 양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을 해서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기후 환경이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문제를 지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활이요. 실내와 실외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바깥에서 생활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내 안에서 생활이 많은 것 같습니까? 밖에서 많습니까? 아니 많습니까? 아니 많이요. 그러면 실내와 실외의 생활을 보통 몇 %로 보면 될까요? 실내 생활을 평균해서 아기 때는 뭐 거의 실내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잠잘 때는 집에서 자야 되니까요. 실내 생활과 실외를 보실 적에 통계적으로요. 코로나 이전까지 전 세계 공통입니다. 80%를 실내 생활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문에 실내 생활이 더 80 플러스 더 늘어났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한동대에 가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요. 그때 집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집에서 건축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집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집 안에 공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코에다가 예? 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공기, 그 생기는 도대체 어떤 공기였을까요? 지금은 요즘 공기 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공기 측정기가 있습니다. 공기 질이 정말로 이 공기를 마셔서는 내 몸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태의 공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설명하려고는 일본의 어느 회사에 규조토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황토는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황토는 잘 아시는데 규조토는 잘 모릅니다.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규조토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규조토 안 들어봤습니까? 예?
처음 들어봤습니까? 목사님들 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예. 그럼 오늘부터 기조토하고 친해 보시고요. 기조토하고 좀 사랑을 해보신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해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토를 보고요, 기뻐서 막 춤을 췄습니다. 기뻐서 막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죽어가는 우리 지구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구나, 만들어 놓으셨구나. 기도토에 대한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기도토는 뭔가?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려면요, 기조토란 한마디로 정의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화석입니다. 잘 들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나 강이나 호수 안에는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석유라든가 무슨 독한 그 화학물질을 바다에나 강에 부으면요, 순식간에 플랑크톤이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플랑크톤이 죽는다면은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고기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물을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플랑크톤을 먹어야 세포가 증식을 해서 고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랑크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단세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포가 여러분들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사람 몸의 세포. 예? 잘 모른다.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약 70조라고 합니다. 70조. 그건 뭐 정확한 그건 모르겠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플랑크톤은 세포가 단세포인데 이건 생명체니까 수명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일본의 그 가나가와 현 기술연구소의 이시마루 박사한테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수명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좀 까다로워요. 또 의문이 많아요. 어릴 때 하도 개고장이로 자라가지고 의문이 많아서 자꾸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끝난 뒤에요, 질문을 막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수명이 얼마냐 물었더니 2-3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이것도 장수하는 플랑크톤은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계속해서 깔아앉습니다. 바다로. 이 사람들, 이 과학자들을 그 문헌을 보면요, 깔아앉는 것이 100만 년, 800만 년, 1000만 년 정도 되면은 거대한 바다 밑에 산이 이루어지는데, 플랑크톤의 산, 플랑크톤의 시체의 산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네들의 산. 그런데 플랑크톤의 껍데기, 각질 그런데 안에 있는 육질은 죽는 순간에 바닷물에 용해되어 버리고, 각질은 성분이 SiO2입니다. SI, 규산질입니다. 규산질인데 이것이 쌓여서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 퇴적암이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지구가 지각 변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각 변동으로 산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우선 백두산에서 바다에 조개 같은 화석이 나옵니다. 바다도 옛날에 백두산도 옛날에는 바다에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 산맥들, 멕시코에 있는 많은 산맥들, 일본의 아키다 산맥들, 그 중국에 있는 그 상해 쪽에 있는 산맥, 그다음 산동성에 있는 그런 산맥들에서 지금 이 규조토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조토의 특징이 뭘까? 이 밑 사진 밑에 보면은 아주 작은 그 기공이 있죠. 저 기공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할머님들이 옛날에 보면은 된장을나 간장을 담그고 수초를 그 위에 얹어놓지 않습니까? 왜 수초를 얹었을까요? 예, 거기 이제 불순물을 흡착하고 냄새를 없애주고 또 균이 안 생기도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수초를 얹었는데 그거는 숯 속에 있는 그 기공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공. 근데 기공이 이제 숯도 기공이 있는데요. 우리 규조토로 현미경으로 한 5,000배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런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수가 우리 숯의 5,00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저 규조토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샘플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 규조토는 사실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흙이라기보다는 바위란 말이 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위를 갈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용도로 썼냐면은 여과제로 썼습니다. 과거에 여과제. 여러분들 맥주회사, 간장회사 이런 데 다 이걸로 여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즐겨 마셨던 코카콜라 여과제입니다. 자, 이것이 저기 있는 사진하고 좀 닮았죠? 똑같죠? 큰 바위에서 잘라낸 규조토의 원석입니다. 이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화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이 규조토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공질체다. 예. 수많은 기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공질체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보면요. 물을 여러분들 물 먹는 하마는 저리 가랍니다. 물 먹는 하마는 게임이 안 돼요. 이 벽에다가 1mm만 발라버리면요. 1mm, 1평방미터, 1평방미터에 1mm 두께로 발라도 물로 150g의 물을 먹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의 지하에 습기가 있다. 혹은 내 집에 습하다. 이거 바르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습기와 결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또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규조토를 가지고 제품 만들 때 규조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내 공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냄새, 곰팡이, 항균, 요즘 이제 앞으로 특히 바이러스가 코로나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예측 못해요. 그런 항균력, 그 다음에 초다공질이다 보니까 1mm, 2mm만 발라도 단열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규조토 기능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멀티 펑션. 다기능을 하나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를 정말 이거 보면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저렇게 많습니다. 특히 그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실내 공기를 더럽히는 오염원이 뭐냐 하면은요. 석유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 가구에 그 접착제라든가 이 코킹제, 실란트, 그 다음에 천정제, 벽제, 페인트, 접착제 이 모든 것이 이 화학물질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집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 예? 예? 집에 와서 쉬는 거 아닙니까? 편안히 쉬고 가족끼리 참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참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집의 기능인데 가족을 담고 내가 쉬고 내가 필요한 내 몸이 지치고 필요한 것이 회복되는 것이 집의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방 안에 잠을 자고 나면은 내 몸이 더 피로해진다면은 피로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피로까지는 좋아요. 내가 그 여러 가지 그 자료, 논문,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내 공기의 질을 영어로서는 IAQ라고 합니다. I는 인도어, A는 에어, Q는 퀄리티입니다. 실내 공기의 질. 실내 공기 질 때문에요. 1년에 UN에 정한, WHO가 통계한 그 통계를 보면은 수백만 명이 실내 공기 때문에 병드는 거 아니고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책 중에서 집이 내 몸을 갉아먹는다, 좀 먹는다, 이런 책을 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 실내 공기가 나쁘면요 시름시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다가 예수마을을 계획하고 3년 전에 16동의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놨습니다. 아직도 조금 분양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실내를 전부 다 규조토로 다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주무실지 못하는 그러한 성교사님이 여기 와서는 그냥 숙면합니다. 그냥 누우면 주무셔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자는 동안 천정연의 벽에 발려있는 규조토가 유해물질, 여기 VOC 있습니다. VOC와 유해화학물질, 유엔이 정한 유해화학물질이 52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먹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부득이 이런 가구를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가구가 옛날처럼, 가구란 말은 옛날에는 원목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원목이 가구였습니다. 요즘은 원목이 못 쓰면 없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합판, 또 MDF, 또 그 외 시트지, 무늬목. 예. 이제 말씀하신 그거, 제가 장충교회를 2012년도에 완공을 했는데요. 8년 반 동안 제가 건축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충교회를 건축할 적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유해 물질을 전혀 아주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요런 물질을 아주 절대 쓰면 안 된다. 첫째, 합판. 그 다음에 MDF, 시트지, 무늬목.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석유화학으로 된 물질. 근데 부득이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개 있어서 조금은 썼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우리 규조토가 이제 먹어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꼭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장충체육관 맞은편에 장충교회로 오시면은 저희 교회 예배당이 지하 3층인데요. 언제 어느 때 가봐도 곰팡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하실에 가면은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공기 질을 재면은 산속이나 바다나 오히려 거기에 더 좋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을 정도로 지하에 어느 공간에 가봐도 곰팡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와 보시면은요 놀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본관, 별관 이렇게 있는데 그 별관 지하 4층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처음에 공사를 할 때요, 작업하는 분들이 시멘트가 전체 덮여있으니까 1시간을 못 견딥니다. 막 시멘트 독 때문에 막 기침을 하고요. 그 어떤 몸이 약한 분들은 막 구토기가 있고, 예, 그랬는데 우리 기소토를 바르고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땀이 난 옷을 걸어 놓으면 땀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저 런닝 같은 게 젖었던 것도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또 일꾼에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좁은 방에 가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몰래 담배를 피웁니다. 피워놔도 이 담배 냄새를 순식간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냄새의 문제, 습도의 문제, 뭐 이런 그 참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제도 어느 교회 현장 갔는데 이거 저 불이 안 탑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료가 뭐라 그랬죠? 예, 기초토인데 흙입니다. 흙종입니다. 흙이나 혹은 바위입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태워보면 전혀 타지 않습니다. 불을 3개 태우면은, 번을 태우면은 그 부분만 검은색으로 변형이나 하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도 손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초다공질이다 보니까 단열이 되어서요. 일본에서 통계를 보면은 3년간 했으니까 냉난방비만 해도 본전을 뽑았다는 그런 이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을, 이런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처음에는 액체 여과제를 유명한 과학자들이 공기를 여과하는 여과제로 바꿔서 지금 쓰는데, 지금 저는 이 사업을 한 지가 40년 됐는데요. 전시회, 뭐 박람회, 무슨 뭐 수도 없이 다녀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있는 집 안에 벽이나 천정이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습니까? 예? 스티로폴. 예.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는 벽지.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이 벽지입니다. 벽지 중에도 무슨 벽지요? 실크 벽지. 우리나라 KBS에서 아마 한 3년 전에 그 보도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름은 실크 벽지인데 그 안에 실크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실크 벽지가 한 올도 없습니다. 이름만 실크 벽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크 벽지 원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닙니다. 비단의 실크, 그 실크, 이름은 그 실크 벽지인데요. 실크 벽지는 한 올도 안 들어가는데 이름을 누가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실크 벽지뿐 아니고 일반 벽지를 하는 저 사장님들이나 임원들 만나면은 여보, 당신 회사 이름 바꿔. 무슨 벽지, 무슨 벽지. 지란 말은 지가 무슨 뜻입니까? 종이란 말 아닙니까? 종이 지자 아닙니까? 월페이퍼인데 페이퍼를, 종이를 만드는 펄프가 한 돌도 없습니다. 그럼 이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크 벽지는 100% 폴리 연마 비닐입니다. PVC입니다. 여러분들 비닐 하우스에 지금 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제가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비닐의 특징은 뭡니까? 예?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통기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건강에 나쁘죠. 그래서 부득이 이미 참 벽지를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다가, 벽지 위에다가 이 K 페인트란 말이 비조토 페인트란 건데요. 이 페인트를 발라주면 됩니다. 저희 이 페인트가요. 정말로 시공성까지도 연구를 해서 누구나 바를 수 있도록, 보통 페인트는 전문가가 바르야 됩니다. 그냥 초보자가 바르면은 바른 자국이 나는데 이거는 전혀 자국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그 권이사가 아까 인사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학교 교장으로 은퇴했어요. 한 번도 페인트를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걸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 아파트를 자기 손으로 그 둘 부부가 같이 발랐는데 아주 작품이에요. 그런 사례가 요즘 매일 있습니다. 매일. 예. 그래서 정말 이 기초토가 요즘 시대에 아까 그 실내 공기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실내 공기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듭니다만은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그 한 50년쯤 됐나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SB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SBS, 방송국의 SBS가 아닙니다. 이 SBS는 Sick Building Syndrome, 그 약자가 SBS인데 그 뜻이 뭐죠?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새집 증후군인데 그 새집 증후군의 원인은 한마디로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을 유엔에서 WHO에 의뢰해서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뭐 정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2가지 화학 물질이 다음과 같은 기준치 이하일 때 건강한 공기를 한다. 2000년도에 유엔에서 그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유엔의 기본권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참 귀중한 그 기본권 추가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인류는 건강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한 공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건강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뭐 실내 공기 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만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찝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보통은 물, 음식, 또 뭡니까? 생활 습관, 운동,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먹어라.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셔라. 이 두 가지인데요. 물론 물과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평균 입으로 들어가는 물과 음식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음식의 양이. 예? 얼마요? 300리터. 키로로 하면은 3kg? 300리터? 지금 키로로 한번 해봅시다. 키로로요. 300리터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예. 보통, 음식물을 물까지 포함해서 3kg에서 5kg 정도 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면 보통 그게 뭐 1kg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을 사람이 하루에 먹는 평균입니다. 3에서 5kg인데, 야,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3에서 5kg인데, 코로 들어가는 공기는 얼마쯤 될까요, 양이? 예?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양이 많아도 측정을 해 놓겠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음식물보다 많을까 적을까요? 그렇죠. 훨씬 많습니다. 15에서 20kg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사람이 며칠 동안 안 먹어도 평균해서 뭐 사람의 그 체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 안 먹고 여러분들 몇 시간 버팁니까?
2시간. 아유, 아니 5분 동안 못 견딥니다. 사람이요. 5분 여러분들 숨을 멈춰놓고 5분 견뎌내겠습니까? 그건 못 견딥니다. 예, 2시간은 그건 뭐 어림도 없지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건강해도요 3, 4분 못 참습니다. 물속에서 삶는 것이요. 그래서 공기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또 어떻게 중요성을 느끼냐면은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땀으로 배설, 소변으로 배설, 대변으로 배설. 이렇게 음식물은 들어가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화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식도에서부터 침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는 장, 위, 장에서부터 전부 다 정화를 해가지고 웬만큼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순응해주면은 다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화 기능이 있는데요.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코로 마시는 순간 바로 폐로 들어가서 피하고 바로 만나버립니다. 정화할 시간도 없고 정화 기능도 없습니다. 코 안에 있는 점막 아주 뭐 있지만 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질을 중요한데 그러면 실내 공기 질을 위해 가지고 나와 있는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기계를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공기 정화기, 공기 청정기, 무슨 뭐 그런 그 에너지를 위한 건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기계 제품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이 그러한 그 정화를 하는 기계들은 필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필터를 넣었을 때는 깨끗한 공기로 순환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점점 오염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공기가 순환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기계는 또 소음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 그 소음이 없이 자연적으로 하는 공기가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오늘 설명드린 한 가지 뭡니까? 규조토. 규조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염된 이 시대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규조토를 처음 들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정말로 귀한 제품을 소개받은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 나아가서 온 인류의 건강과 우리 지구 환경은 분야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원스톱 솔루션이다. 가장 완벽한 대안이다. 새집증후군 SBS라 그랬지 않습니까? 식빌딩 신드롬. 새집증후군 이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즘 새집증후군 때문에 생긴 병들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네. 아토피입니다. 우리 손자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다가요. 규조토를 바로 6개월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뭐 배고 등이고 그냥 이 초등학교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왜? 그거 다 화학물질들의 영향입니다. 아토피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염. 작년에 우리 어느 교회, 어느 병원 공사를 했는데요. 병원 원장님이 비염, 눈 알레르기였어요. 자기는 집에만 가면은 휴지 가지고 막 계속 있다가 되는데 병원에 오면은 자기 방이나 병원, 병실 전체가 규조토를 했더니 콧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염 혹시 이런 분들 실험해 보세요. 그 다음 같은 폐계통인다면 아토피, 비염, 천식, 알레르기, 뭐 만성피로, 두통
이거 다 새집증후군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새집증후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IAQ, 실내 공기 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조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정건강주택, 에코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하우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에코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에코란 말은 정말로 귀중한 단어 아닙니까? 에코란 말은 영어의 에콜로지의 그 약자인데요. 에콜로지란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스 플러스 로고스가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로고스 합해가지고 에콜로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규조토를 쓰면은 여러분들 방이 에코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집을 다 바르면은 여러분들 집이 에코하우스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에코처치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장충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는 에코처치로 잡으러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도 있고 연세중앙교회 뭐 교회들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놓으면 거기를 눈에 보기만 좋게 그냥 화학물질로 범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그 위에다가 이 규조토로 바른다면은 그 유치원은 유치원, 에코 킹더가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 좋다 하는 그 땅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함께 동력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오전 마치고요. 오후에 나머지 규조토의 실험 또 그 다음에 그 가격에 대해서 시장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죠? 장사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에요. 소비자한테 만족을 주고 나도 유익을 얻고 이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국민일보도 보니까 목사님들의 뭐 이중직에 대해서 우리 교단, 합동적 교단, 통합적 교단에서 이걸 연구위원회 이번에 뭐 총회에서 뭐 그걸 법을 만든다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뭘 했습니까? 옛날에 텐트를 만들었다, 천막을 만들었던 것은 그 레저용 텐트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건축업, 주택업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살았다면 주택업자예요. 그렇죠? 내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주택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한 그 우리의 대선배,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롤 모델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전 강의를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